I never intended to make strong or it just happened. I want to be Hitchcockian, Alfred Hitchcock. I really want to make something we've never seen. Something weird, something unique, something strange, maybe in a good way. 되게 정교한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없이 현장에 나가면은 바지를 안 입고 센트럴 스테이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John Hurt, the actor, when we were working together in Snowpiercer, he told me, Bong, I love your storyboard. You're Hitchcockian. It is such a great honor to me. 본인을 만족시키는 작업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라. 미키 17, 봉준호 감독의 헐리우드 첫 작품이다. 아시아 감독 작품 중 역대 최고 제작비인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이 투입된 작품이다. 헐리우드 영화 중 제작비로 20위 안에 들 만큼 큰 예산이 드는 작품이다. 미키 17은 에드워드 에스턴 작가가 2022년에 내놓은 소설 미키 7이 원작이다. 미래를 배경으로 얼음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파견된 인간 탐험대의 일회용 직원 익스펜더블의 이야기를 그린다. 익스펜더블은 일종의 복제 인간이다. 익스펜더블이 된 미키는 17번 새롭게 프린트되고 17번째 미키가 죽은 줄 알고 프린트된 18번째 미키와 17번째 미키가 만나게 된다는 게 영화 골자다. 안녕하세요. 스카야의 마인드셋입니다. 내년 1월 28일 봉준호 감독의 첫 헐리우드 영화 미키 17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며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이후 봉준호 감독은 그만의 독창적 세계관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설국열차와 옥자를 통해 SF 장르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미키 17을 통해 더욱 깊고 파격적인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워너 브라더스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고 로버트 패티슨과 스티븐 연 등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하며 그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키 17의 연출을 맡게 된 또 하나의 비밀 무기는 바로 그의 스토리보드 작업 능력입니다. 봉 감독은 촬영 전 자신이 손으로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를 이용해 영화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스토리보드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장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게 되고 더욱 디테일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비전을 보다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계하고 미리 구상한 디테일들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심함과 철저함이야말로 봉준호 감독이 미키 17의 감독으로 낙점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행작인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그리고 설국열차에서 주연을 맡았던 크리스 에반스는 설국열차 출연 당시 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Director Bong is just so good, man. He's so good. He's so good. And he's, you know, I'll tell you, man, the way we shot the movie is so unique. Most times when you're doing a movie, like if you and I were doing a scene, we'd start out doing a wide shot. We'd do the whole scene. Then we'd do your coverage, the whole scene, my coverage, the whole scene. And then the editor would find the cut, you know, and spoon feed the rhythm and the pace to the audience. Director Bong has storyboards laid out so that he's already edited in his brain. So, for example, we'll shoot the first line on you, we'll shoot the second line on me, we'll shoot the third line over here, and you say, well, wait a minute, don't you want the whole scene here? And he's like, no, don't need it.
He's already committed to an edit. It's brilliant. It's borderline genius. It's like building a house and saying instead of needing a bag of nails, it's like saying I need 53 nails. You know, it's literally committing to a vision ahead of time. And the trust that you feel, you're just like, God, this guy's operating on another plane. And I completely surrender to it. You just completely commit to his vision and trust that he knows exactly what he's doing. Because he does. 비극 속에도 웃음이 배어있는 봉준호 영화의 자양분은 흥미로운 만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만화가 재밌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소설보다는 만화를 많이 봤고 장면들의 연속이잖아요. 만화가가 한번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대학 시절 학교 신문에 만평을 그렸던 감독은 그때부터 한 장면에 메시지를 담는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아, 봤어요 그걸? 어떻게 봤어요? 한 학기 딱 그렸네. 한 학기. 돈 벌라고 아르바이트로. 풍자와 유머, 이야기가 어우러진 만평은 장차 영화 시나리오의 연습 무대였던 셈입니다. 영화도 콘티나 스토리보드 보면 되게 만화 같아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매체인 것 같아요. 영화의 지도라 불리는 콘티. 봉준호 감독은 직접 콘티를 그리며 기억 속의 매 장면을 각인시킵니다. 그림은 물리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앵글이 프레임이 될런지 아닌지도 더 알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장면이 바뀌어야 될지도 뭐 느낌이 오고 뼛속까지 알게 되죠. 사실 직접 그리다 보면 더 자세하게 뼛속까지. 감독은 콘티의 장면과 함께 세밀한 감정의 변화까지 그립니다. 살인사건이 얼마만이냐? 나 남자가 싫어. 그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 같은 새끼야. 현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연출 의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스토리보드 작가들이 그린 거는 그냥 사이즈만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와 더불어 터치가 있어요. 핸드헬드 장면이면 막 간략하게 그 씬에 대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크로키처럼 되게 빨리 그렸지만 거기에 딱 느낌이 있어서 그냥 단순한 스토리보드 샷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안에는 이미 많은 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체가 거기 있으면 온 동네에서 다 보여. 아무튼 이 동네 자체가 좀 이상해. 내 아들은 아니야. 어디서 그런 썩은 놈을 싸질렀어? 찢어버려. 이번 봉준호 감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그가 최고의 실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과 따뜻함을 지니고 있으며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배우나 제작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봉 감독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항상 스태프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업한 스태프와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봉태일 혹은 영화 천재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리보드 덕분에 감독의 의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편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환경과 성품,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만들어낸 부분이 바로 봉준호 감독의 콘티인 스토리보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벤져스 영화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에반슨의 인터뷰에서 보듯 다른 차원의 천재 감독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는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로 유명합니다. 이번 복귀작인 미키 17도 스케일이 큰 영화임에도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람객이 봐야 할 최종 편집까지 완벽하게 구상한 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보드 그대로 대사를 하고 촬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의 시점입니다. 완벽한 콘티대로 연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장면만을 위해 연기합니다. 배우는 한 장면에만 집중하면 되므로 체력과 집중력, 시간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 스태프의 시점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지만 촬영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영화를 투자하는 제작자의 시점입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효과는 제작 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촬영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제작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키 17이 5개월 만에 촬영이 마무리된 것도 봉준호 감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내년 1월 28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봉 예정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 작가의 소설인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SF 영화 미키 17은 봉준호 감독이 2022년 1월에 워너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연출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촬영을 마쳤으며 기생충의 성공 덕분에 전 세계 영화계의 주목 속에서 제작비가 무려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거대한 스케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봉준호 감독의 헐리우드에서의 첫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길 응원합니다.